트럼프 대통령이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인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도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알루미늄 10%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때 우리가 협상을 했었죠. 철강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대신에 무관세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이게 불리하다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 쿼터제를 무시하고 25% 관세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입하는 모든 국가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25%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트럼프는 대체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결과가 잘 나올 건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 내의 조강 생산량을 알아봤더니 8천만 톤 수준이에요. 근데 소비량이 1만 톤 정도 됩니다. 75% 정도는 자기네가 만들어서 쓰고 25% 정도는 수입해서 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폐차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철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쓰는 전기로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강 생산량이 10억 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1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해서 이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중국산 철강이 만약에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철강 산업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국산 철강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보다시피 미국 철강 수입국 4위에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모두 중국 철강 우회 수출 국가로 의심받고 있어요.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보편관세 25%를 부과하나 철강에 25%를 부과하나 차이가 없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무관세에서 25% 관세가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25%라는 거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철강 수입이 25% 이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75%를 생산하는 미국산 철강과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입산 비중이 80%다, 90%다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서 25%를 받으면 그 가격이 그대로 시세로 적용되겠죠. 미국산 철강은 관세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75%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25%만 가격이 비싸지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없겠죠. 시세는 한 10% 정도 올리고 파는 쪽은 15% 정도 가격을 떨고 가지고 얼추 이제 손실을 보고 여기서 가격 올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사라지겠죠. 미국에서 만드는 철강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보다는 수입해서 오는 게 경쟁력이 더 좋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철강 가격을 20% 다 깎아야지만 가격이 맞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강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의 작년 영업이익률이 4% 아래였었고요. 현대제철이 1.2% 정도였는데요. 포스코는 북미 수출 비중이 15%고 현대제철은 5%입니다. 만약에 철강 가격을 20% 다운시키면은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2조 2천억이었는데 2조 9천억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적자가 되고 적자 7천억을 보게 되겠죠. 현대제철 영업이익은 3,144억인데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9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가 돼요. 92%가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0.1%가 됩니다. 물론 수입산 물량이 25% 정도 되니까 미국 내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보단 낫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로 바뀌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된다 그러면은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습니다. 미국도 뭐 제조업이 안 좋대요. 경기가 침체된대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안 팔리는 상황이 오죠. 철강 단가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 손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되겠죠. 트럼프 1기 때는 일시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랐었다가 경기 둔화가 되면서 철강 가격이 오히려 내렸었거든요. 트럼프는 왜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걸까요? 관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수입산 모두에 25% 관세를 물리면 대략 연간 5조 원의 세금이 더 거치는데, 미국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예요. 0.2%밖에 메우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관세 전략을 쓴다? 그렇게 보기에도 애매해요. 미국 전체 작년 수입액이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11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모든 국가의 10%의 보편관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쇼크가 오겠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간 3천억 달러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의 6분의 1밖에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럼 트럼프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22년 이후에 철강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고 24년도에 연속해서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줄어든다는 게 철강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소비가 둔화돼서 조강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중국은 조강 생산량이 10억 톤이 넘어요. 그런데 미국은 1억 톤도 안 됩니다. 전쟁이 날 때는 탱크도 찍어야 되고 배도 찍어야 되고 무기를 찍어야 되는데 철을 얼마나 찍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만약에 여기서 붕괴가 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철강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관세 부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사들이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뉴코는 업황이 좋았던 22년 대비 24년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이고요. 클리브랜드 클리프가 5분의 1 토막, US 스틸이 11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서 철강 코일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수요가 받쳐주면은 가격 상승이 돼요. 그럼 철강사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죠. 22년 실적이 좋던 시절에 철강 코일 가격은 1,800달러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면 미국 철강사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요. 1기 때 철강 관세를 부과하고 제조업 일자리 7만 5천 개가 사라졌었습니다.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해외 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철강 일자리 1개가 증가하면은 제조업 일자리 3개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제조업은 비용 압박을 받게 되고 인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미국의 경기를 호황으로 만들기보다는 침체를 유도하는 전략 같은데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소비는 더 침체되고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방부채 이자가 급감하게 되고 미국 재정은 건전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다른 나라들도 침체를 겪겠죠. 결국 2018년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철강 관세라는 쇼크가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은 있어요. 물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영향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비중이 적으니까. 하지만 제조업 국가들,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이거에 대한 타격이 바로 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